안녕하세요. 문경주 오늘 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죠. 군용 배터리 또는 드론,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됐죠. 특히 그 동북아 쪽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 벌겠다고 그런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서 저는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서울시청 어디인가요? 그 주변에서 무슨 차가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또 몇 사람이 희생됐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운이 좋지 않아서인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하늘에 징벌을 받는지 그건 제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가슴 아픈 그런 불행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불행한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덕을 보려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한테 조의를 표하는 그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무슨 고급 차에서 내리는 것도 사진 찍고 거기 가서 대기하는 것도 사진 찍고 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영령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것도 사진 찍었는데 이것을 비밀리에 조의를 표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사진이 나올 수 있나요? 이거는 계획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조의를 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의 영령을 모델로 해가지고 자기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기 선전이죠. 말하자면 정치 선전, 후보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서민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을 취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홍보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도와줬다고 그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소위 그 보수층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영웅이라고 굉장히 그 추앙하는 사람이 있는데 메가드가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필리핀에서 자기 부대가 전체 포위당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곧 돌아온다. I'll soon come back.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고 그러죠.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어디 전선을 시착하러 갈 때는 옷을 여벌로 몇 벌씩 가져간다고 그래요. 가져가서 그걸 입고 딱 이렇게 칼주름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기자들 보고 사진 그 돌려보라고 그래가지고 돌려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가지고 여러 번 찍는다. 마치 영화 촬영하듯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영웅일까요? 그 사람 미국에서는 거의 그 사기꾼 취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정인이 탑스타가 나오면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탑스타가 되고자 했던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하나 행동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치졸하게 그렇게 그 홍보를 해가지고 미국 시민을 속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되게 미워하겠죠. 싫어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 그 정치쇼 많이 했잖아요. 그 지금 현재 김모식이라고 하는 그 여사님도 그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 희생된 그 영혼들 앞에 가지고 자기가 아주 천사의 마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검정 예복까지 갖춰 있고 아무도 시민들 모르게 내 서름이 북받쳐서 내가 가서 그 영혼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카메라맨들을 숨겨가지고 와서 딱 사진을 찍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여자 말대로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왔으면 그저 뭐 얼굴에다 뭘 쓰던가 사진에 가급적 안 나오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쇼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불행한 어떤 그 사건을 자기 홍보물 촬영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아주 나쁜 버릇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일파들한테 우리가 뭐 일말의 희망을 갖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좋은 사람이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점쳐보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그런데 있지요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친일파들 있죠. 친일파들, 매국노들, 소위 그 이순신 장군을 절대적인 영웅이며 충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계속 표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해방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안 돌아간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다른 자료에서도 보면 130만 명?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130만 명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 전파력이 엄청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조선사에서 단연 지도자급이었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해가지고 그 사람 뒤에 탐내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뭐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오염시킨 이 민족이 말도 안 되는 이순신이 영웅이라든지 무슨 윤석열이 우리나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무슨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이 뭐 다 거기 그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불행을 맞았는데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는 것은 독자들이 얼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독자들이 어떤 거냐면 무조건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칭찬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따라다녀요. 그 칭찬하는 사람 속에 자기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같이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뭐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냉철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는 앞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이런 유튜브를 제가 찍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순신 얘기를 또 해야죠. 어제도 제가 수차 강조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순신이 당연히 우리나라 취약 지역 어떤 사고가 있을 지역 이런 지역은 이순신이 솔선해서 나가서 그 방어를 해야죠. 국방을 해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임진왜란 발발한 2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부하들 데리고 무슨 훈련을 빙자해가지고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했는지 그러면서 여수에서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나라 지형을 딱 놓고 보면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 목포 쪽으로 와. 목포 쪽으로 해서 서해로 올라가가지고 곡창지대로 가. 그 외적들이 오는 거는 식량을 탈취하는 게 우선 제 1차적인 목표거든. 그러면 여수는 농업지대가 아니야. 지금은 바다를 막아가지고 간척사 이걸 해가지고 농토가 좀 있지만 옛날에는 농토 없어요. 그러면 여수에 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동쪽, 이 서쪽 목포, 이 중간쯤 되는 당시에 상당히 많은 최대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판옥선 26척을 줘가지고 이순신을 주둔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분명히 여수에서 너보고 노르라고 거기다 주둔했던가 아니면 부산이나 목포 쪽에 해적이 침입해 오면 바로 군 장비를 끌고 나가서 방어해라 이런 임무를 준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서해하고 동해하고 중간 지점
비교적 외적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한가한 지역에다 군대를 4, 5천 명씩 주고 그 막강한 판옥선 26척을 줘가지고 주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뭐 부산 같은 데도 그 외적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다 주둔 안 했는데 여수에다가 왜 그걸 주둔시키겠어요? 그건 반드시 부산이나 목포 쪽에 무슨 외적이 쳐들어오면 네가 기동 타격대식으로 나가서 싸워라 그 얘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안 가죠. 왜 안 가냐면 이순신의 핑계는 있어요. 나는 왕명을 못 받았으니까 안 간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왕명을 받을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물론 봉화를 통해서 임금한테 여기 뭐 난이 났어요 하는 표현으로 봉화를 보낼 수는 있는데 아니 임금이 의주까지 피난 가는 마당에 그 봉화를 받았던들 그거 가지고 무슨 대응을 할 것이며 그게 이렇게 그 아무것도 지시할 수 있는 소위 사령탑이 없는 상태에서는 군인들이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원균처럼. 이순신 같은 논리라면 원균은 거기서 외놈이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그 500척을 상주해가지고 500척이 매일같이 공격을 하니까 당장 도망와야 되잖아요. 근데 원균은 끝까지 거기에 살아남아서 24일 동안을 버텼다는 얘기는 엄청난 전투를 했다는 얘기죠. 그 전투를 해서 원균은 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졌으면 원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외적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훌륭한 장군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원균은 아주 행편없는 놈이고 이순신이 다 이겼다.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순신이 24일 동안 안 나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외적을 한 번도 이순신하고 싸워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24일 동안을 원균은 혼자서 싸웠어. 그럼 다 이겼어.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24일 후에는 왜 이순신이 그 원균한테 갈 수밖에 없었냐면 24일 후에는 원균이 이순신을 오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별짓을 다 해도 100여 척 되는 부산 지킬 배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외적 500척이 계속 따라오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고 도망온 그 100척을 고스란히 일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거덜 나는 거죠. 그 세계 최강의 판옥선 100여 척을 외놈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원균은 이 군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이 전략 자산은 폭파해야 되겠다. 폭파해서 수장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폭파해서 수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그 소식이 어떻게 조정에 정해져 가지고 임금이 무조건 더 이순신 그 경상도로 출동해 가지고 이순신뿐만 아니라 수군 전체가 출동해 가지고 원균을 도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나간 거잖아요. 나가서도 그 치사한 거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순신이 내가 그 한 대목만 얘기할게. 제일 첫 번에 나가서 원균하고 합동작전을 한 게 옥포해전이야. 그 옥포해전에 가서 이순신 보고 당신이 전함도 많고 그러니까 당신이 선두에 서십시오. 나는 전함 4척밖에 없으니까 뒤에서 보좌할 테니까 당신이 선봉에 서시오.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이게 큰일 날 사람 아니야. 나는 어디까지나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파병군이야. 당신이 여기 이 지역 사령관 아니야. 당신이 지휘를 해야지. 내가 여기 와서 지휘한다는 게 말이 돼? 이 지역 지형도 낯설고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는데. 그러니까 원균이 껄껄껄 웃어가면 그럴 줄 알았다 지금. 알았으니까 내가 가서 공격을 할 테니까 당신은 뒤에서 지키고 있다가 오포만이 어땠는데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어. 들어오는 입구는 좀 좁고 안에는 넓어. 그러니까 저 안에 지금 외적들이 50척 정도가 저기 대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식량 노략질하고 있다는 정보를 내가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저기 가면 분명히 빈배예요. 빈배 대놓고 군인들은 전부 다 저 안에 민가에 들어가서 노략질하고 청년들 납치하느라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빈배 거기 내 있는 그 경비병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내가 싹 조져버릴 테니까 이놈들이 나중에 못 견디면 내튈 거 아니요. 내튀면 당신이 이 오프만 한 가운데쯤 주둔하고 있다가
어느 쪽이든 외놈들이 내팀은 거기다가 함포 공격을 해가지고 몇 대를 부시든지 때려 부십시오. 내가 가서 튀길 테니까. 이순신이 알았어요. 그래서 원군이 들어가니까 외놈들이 대장선이 거기 타고 있었는데, 대장이 있었는데, 대장이라는 건요, 일본 그 왜군들 대장이라는 건 전투 지휘하는 대장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시의 특사 자격을 가지고 와서 누가 전투를 얼마나 잘하나, 전과를 누가 많이 세우나, 이거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관이야. 그 도망간 놈들이 한 24척, 25척 된 약 한 500명 되겠네. 그 나머지 거의 다 싸우고 거기 있는 거는 한 100여 명? 그 정도 밖에 없을 거예요. 그놈들이 원균한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걔들 공격이라는 건 조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총 그거 뭐 판옥선 못 들잖아. 그러니까 막 배를 끌고 들어가서 박치기 가지고 부시니까 그 대장선이 야야야. 우선 일본 놈부터 살해야 되겠다. 경비병들 다 철수하라고 그래가지고 24척인가 도망가는데 대장은 대장선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소위 아다붓게라고 그러죠. 그거는 거의 그 조선 판옥선하고 비슷하게 큰 배인데 그걸 끌고 가다가는 100% 잡히지. 왜냐면 배가 크면 속력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다급하니까 대장님이 그냥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새끼분의 그 왜군들 그놈들하고 같이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순신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원균이 그 가운데 서라고 그러니까 미친놈 내가 짱구냐 가운데 가섰다가 일본 놈들한테 총 맞아줄게. 그래가지고 그 작은 포구가 있는데 그 포구로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바깥에 보이지도 않는 데가 있어. 그래서 자기 이제 나중에 그 외놈들이 원균이 튀겨가지고 나오니까 그 중간에다 대고 포를 뽕뽕 쏘았어요, 몇 방. 근데 그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조선 전함의 포 사정거리가 얼마냐면 150m예요. 그럼 저쪽이 지금 한 500m, 1km 정도 저쪽 그 바닷가로 이쪽에 이순신 있는 반대편으로 치우쳐서 도망가는데 150m짜리를 한 1km 전방에 가는 왜군한테 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지. 물롱을 두고 거기까지 안 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 원균은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두드려 부셔가지고 그놈들 다 도망가고 나니까 조선 수군들이 왜놈들 배에 올라와가지고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조총도 두고 간 거 뺏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임진왜란 사의 유일하게 그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왜군 기록관 도요토미 히데시의 특명을 받고 나온 놈 이놈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위 대장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금병품, 금으로 만든 병풍하고 금으로 만든 금부채하고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들고 나와서 야 금병풍도 있다 이제 원균 부하들이 금부채도 잡았다 그러는데 이순신은 그때서 그덕그덕 배를 넣어줘서 와가지고 거기 가까이도 못 가고 저만큼 서가지고 배전에 올라서 전부 다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이려고 원균 부하들이 야 여기 금병풍도 있다 뭐 금부채도 있다 이러니까 이순신은 그걸 다 눈여겨 들은 것 같아요. 아, 저 금부채도 있고 금병풍도 있고 그럼 꽤 뭐 전리품이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유사히 끝나고 그 포 쏴가지고 배가 다 박살나는 걸 보고 일본 놈들이 노략질하다 말고 납치해놓은 사람들을 그냥 묶어놓은 상태로 놔두고 그걸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원균은 절대 그거 안 쫓아가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조선수군은 완전히 걔들 밥이야. 칼싸움에서도 보통 10대1 내지 20대1 정도 걔들이 일본 놈들이 우세하고 나갔다면 뭐 조총도 없고 우리는 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걔들이 그 완전히 그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다 수습해가지고 그냥 오니까 일본 놈들은 그 산으로 해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균이 뭐 가서 이순신한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순신은 이제 저쪽 바다에서 정보하고 원균은 뭐 바다 이쪽에서 정보하고 있는데 보관 보고 야 배 좀 쳐서 저 이순신한테 가자. 그래서 이순신한테 가가지고 원균이 이제 인사치레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 보고 이수다. 오늘 이렇게 당신이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나는 뒤에 당신이 든든하게 20여 척 뒤에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전혀 겁도 안 나고 아주 내가 가서 마음껏 싸가지고 그럼들 보시다시피 배 다 때려부셨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온 걸 내가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이수사, 앞으로 이렇게 우리 잘 협조해가지고 싸웁시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야. 지가 뭐 할 얘기가 없지. 뭐 지가 한 일도 없으니까. 창피한 거지. 쟤들 인간이라면. 이제 관균이 이제 그 시시오. 나 이제 돌아갈래요. 그럼 올라오려는데 그 이순신이 얼마나 간겨운 놈이냐면 원수사. 네? 그 아까 뭐 거기 보니까 금병풍도 있고 뭐 금부채도 있고 무슨 뭐 조총을 막 여러 정 거기서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나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나는 사실 그 출전해가지고 일본 놈들 쌍판태기도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좀 보고 나 나름대로 뭐 연구를 할 것도 있고 그러니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균이 그래요? 그거 뭐 내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 전리품 임금한테 언제 기회 되면 이제 갖다 진상할 건데 그거 뭐 보여드리시죠. 그러면 부관 하나 딸려 보내세요.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원균이 돌아오는데 부관을 하나 이순신 부관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균이 조총 몇 자루 오고 금부채하고 금병풍하고 딱 주었어. 가서 이순신 장군 보고 잘 보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부관이 돌아오니까 이순신이 다른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금부채하고 금병풍을 뭐 금병풍이라서 큰 건 아니지 그냥 조그맣게 장식용이니까 조그맣게 했지. 그걸 이렇게 펴고 씨 웃더니 그 전에 원균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26척을 때려보셨는데 저건 난 전적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계속 24일 동안을 저렇게 전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거 외선 몇 개 때려보신 건 난 그 전적으로 생각도 안 나는데 오늘은 이수사가 이렇게 여기로 원정 와서 때려보셨으니까 저것도 전적을 썰까요? 말할까요? 저 올릴까? 장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가만히 눈이 끔먹고 있다가 여보 그 외놈들 목 하나도 못 빼고 빈배 때려보셨는데 그걸 어떻게 장계를 쓴단 말이에요? 그거 저 임금한테 그거 올리면 우리 그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균이 껄껄거려서 하면서 맞습니다. 나도 그래서 지금까지 장계 한 번도 안 썼어요. 장계 그런 거 난 쓸 생각도 안 하고 임금이 여기 있지도 않고 의주까지 피난이 갔는데 거기다 무슨 뭐 장계 쓰겠어요. 그냥 그렇게 싸웠는데 오늘도 이수사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같아요. 그럼 안 쓰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는 왔단 말이야. 금병풍 금부채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그걸 이순신이 받아가지고 먹갈아가지고 장계 쓴 거예요. 오늘 신이 나와서 보니까 원균 저놈은 배가 4척밖에 없어가지고 싸울 의지도 없고 부들부들 떨기만 해가지고 저놈은 그냥 한쪽이가 치우쳐 있는데 내 부하들 권준을 비롯한 내 부하들이 용감하게 가가지고 왜적들을 다 때려부시고 26척의 왜적을 격파하고 거기서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금부채하고 금병풍하고 이 조총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장계를 써가지고 선조임금한테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특선선 띄워가지고. 근데 원균은 전혀 모르죠 이제. 원래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의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선조임금도 엉엉 울고 그 조정의 대신들이 전부 다 막 울어가면서 임금이 우는데 안 울겠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 이순신이 출정하니까 첫 전투에서 이 기현 금병풍도 얻고 금부채도 얻고 조청도 받고 이랬다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 앞으로 이순신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앞으로 이순신한테 희망을 걸자. 막 이래가지고 그날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맨 어디서 패했다 이 보고만 받다가 처음 임진왜란 시작하고 처음 그 성전보를 받고 그냥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마 유성룡은 목에 힘 굉장히 줬을 거예요. 거봐요. 내가 추천한 사람은 확실하다니까. 그런데 뭐 이순신 추천했다고 대관들이 나보고 무슨 뇌물 받고 뭐 해줬다고 모함하고 있다고 치더라고. 되겠어 그게? 앞으로는 이순신한테 기대해 보시오. 뭐 이러고 뽐 잡았을 거야. 내가 안 봐서 몰라. 근데 내 추측이 그렇다는 얘기야.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열흘인가 얼마 정도 지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방pon가 어디 그쪽에서 전투를 또 계속 했어요. 이제 그 이순신하고 합동. 그런데 이순신은 항상 가서 뒤에 쳐져가지고 원균 보고 앞장서라고 자기는 거의 싸움도 안 해. 그래서 겁나서 그 대들지도 못하고 원균이 가서 한참 싸우고 그런 왜적들을 다 쫓아버리고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뭔 배가 하나 조선 배가 다가오는데 보니까 선전관이 타고 있어. 그러더니 선전관이
조선수거들 일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이니까 이순신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나가니까 뭐 정원대군가 무슨 그 말하자면 지금에 보면 장관급 그 무슨 진급 그 증서를 주는 거예요. 저기 뭔 저기서 상을 받고 있지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원균 보고도 나오라고 해요. 원균은 나가니까 차관급 이걸 그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순신이 그토록 훌륭하게 싸우도록 원균 장군이 전함이 부족해서 뭐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떨면서도 이순신이 성부를 내게 당신이 길을 도와주고 안내해준 그 공로가 원균한테도 있으니까 원균도 그 차선에 뭐 차관급 포상을 한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원균도 이제 가선대부 그 포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권준을 비롯한 이순신 부하들을 전부 불러다니더니 너희들은 이순신 장군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열렬하게 전투를 해가지고 이 금병봉도 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막 전과를 올렸으니 첫 번째 전과를 올렸으니까 참 가상하다. 그래서 전부 표창 주고 포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원균 부하들은 포상 받은 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원균 부하들이 이상하단 말이고 전투를 그동안에 몇 번밖에 한 거 없는데 그 뭐 이상해. 그래서 이순신 부하들을 물어봤어. 야, 니들 그 뭐엔 포상을 받는 거냐? 그러니까 엄마 그때 옥포만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외놈들 외선 26살 때려보셨잖아. 그러니까 원균 부하들이 이게 아주 뭐 야마가 돈을 벌 거지. 우리가 다 때려보시고 너희들은 막 거기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먼 데서 서가지고 배전에서 내다보고 희희하고 웃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무슨 보상을 벌냐. 저 새끼 우리도 거긴 막 외놈들 도망가는 데다 대고 포를 몇 방 쏘았단 말이에요. 자사가. 그러니까 원균 부하들이 야 이 등신 같은 놈들아 너희 사정거리가 150m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걔네들이 후방으로 도망가는데 그게 무슨 포탄만 낭비하지 막 그게 전투했다고 그걸 포상을 주냐. 야 어떤 총을 쏘았잖아 새끼야. 그리고 우리가 이겼잖아 마. 그러니까 원균 부하들이 이게 환장할 거야 이게. 에? 야 이기고 네가 이겼어 마.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같이 해서 이겼잖아 마. 그러면 왜 우리는 포상 하나도 안 주고 너만 타냐 그러니까. 야 이 등신 새끼야. 그건 원균이 장계를 안 써가지고 포상을 안 준 거지. 왜 그거 나한테 따지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써가지고 포상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싸웠든지 지랄했든지 그 전황보고를 안 했으니까 임금이 뭐 그거 아냐? 그러니까 그거 준 거지. 그거 이겨서 준 거면 아무나 다 쓰면 됐지. 뭐 그거 가지고 배 아파냐?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그 원균 부하들이 돌아가지고 원균 보고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는 막 성토로니까 원균도 속으로는 참 이거 사람도 아니지 이거. 원균이 오히려 자기 부하들을 달래는 거야. 야 우리는 24일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싸웠지 않냐.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갖자. 그 이순신은 거기서 24일 동안 숨어있다가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뒤에서 일본인들 도망가는 거 보고 있다가 대포를 그쪽에다 대고 뻥뻥 쏜 거는 겁먹어가지고 우리도 포 있다고 쏜 거지. 그게 무슨 전투한 걸로 보냐? 그러니까 저런 비겁한 놈은 그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이라 하고 넘어가자.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달래주긴 했는데 원균도 사람인데 그게 이순신이 사람같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순신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계를 서로 써가지고 둘이 같이 사인해서 보냅시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 둘이 보내고 따로 보내지. 이래가지고 이순신이 계속 장계를 썼는데 원균도 따라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장계를 썼어요. 응? 오기로 그거 안 되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순신의 조카 이식이 인조반정 일으켜가지고 선조 수정실록을 다시 쓰면서 없앴을 걸로 보는데 원균의 장계는 단 한 건이 없어. 이순신 장계만 고스란히 있어. 그러니까 원균이 어디서 싸웠는지 놀았는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장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역사하는 놈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이 역사학자들이 그걸 모릅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람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 지금 그거 인터넷만 뒤져도 다 나와. 선조실록이고 어디고 선조실록이고 뒤져도 다 나오고. 그런데 원균의 장계가 한 건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원균하고 이순신하고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장계를 전부 따로따로 썼는데 원균 장계를 다 없애니까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거는 이순신 장계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다 이순신이 싸운 거야. 이순신이 자기가 신병풍도 캐치하고 무슨 금부채도 얻었다고 지가 썼으니까 당연히 지금 그런 역사 그 자료만 읽는 사람들은 이거 이순신이 했다고 지가 썼는데
원균이 뭐, 이게 뭐, 그날 싸우지도 않고 어디가 뒤에 숨어 있었구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야, 이게. 그런데 그게 그때만 거꾸로 된 게 아니라 지금도 거꾸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여기 거의 소위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 정권 밑에 붙어 있는 놈들이 참 매국노 기질을 가진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치사 조작해가지고 전부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했다면서 그걸 사실로 그 등신명 쫓아다니면서 당신들이 최고, 당신 대통령급이야. 이런 민족을 가지고 무슨 뭐 정의를 구현하고 무슨 이재명 씨 대통령 되면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이놈들을 그냥 놔두고. 이재명 씨 아니라 이재명 씨 할아버지가 나와도 지금 안 돼. 왜냐면 이놈들을 그 사고방식을 바꾸든지 여러분이 깨우쳐가지고 그런 놈들을 배격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해결돼야지. 그 이전에는 그 100번을 정권을 바꿔도 똑같아. 안 바뀌어. 왜냐면 그놈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벌도 다 매국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바꿔야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 무슨 정청래 씨가 대통령이 되든 추미애가 대통령이 되든 뭘 앞으로 제대로 해나가지. 저놈들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허뭉텅해가지고 그것들한테 쏘고가지고 다 하고. 그때 이순신이 다 그거 했대. 나머지는 다 원균이 놀았대. 다음에 내가 할 것은 원균이 18건을 싸웠어요. 경상도에서. 18건을 싸웠다면 18건은 전부 다 원균이 승리한 거예요. 이순신은 그 따라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원균 장기가 다 없으니까 18건 전적을 이순신이 다 이긴 걸로 해놨잖아. 그러면 이순신이 아주 천하의 영웅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순신이 원균하고 헤어지고 나서 1593년 8월 15일 날 삼도 수군 동제사가 되고 나서 단 한 건, 4년 동안에 한 건 장문포 해전을 싸웠는데 이순신 지휘해가지고 원균 없는 상태에서 싸웠는데 무승부야. 외놈들 한 놈도 못 죽이고 외놈들이 달고 다니다가 빨리 도망가느라고 내버린 그 거룻배, 뗏마라고 그러죠. 떠서 다니는 조그만 말이다 이 말이야. 그 뗏마 2개 때려부신 것밖에 없어요. 전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4년 동안 놀았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원균이 죽고 나서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비겁했는지 다음 시간에 또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